주제 통합적 읽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학사 독서죠. 자,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란 뭐냐? 같은 제재나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텍스트들을 비교하고 비판하면서 읽는 것을 우리는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죠. 우리가 주제 통합적 소재를 볼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그 글을 읽어야 되겠죠. 이런 주제 통합적 읽기는 우리의 지식이 피상적이거나 파편적이거나 혹은 편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의 글을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균형 잡힌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에 대해서 군주론, 목민심서, 서번트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세 편의 글을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재는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인한 통치, 가혹한 통치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자비로운 통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은 솔선수범하는 통치자가 바람직한 통치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의 비밀에 나오는 저자는 서번트, 즉 하인과 같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군주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군주론 봅시다. 제가 이 파일을 녹음하면서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뭔가를 잘못 누르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5번째 시도입니다. 거의 다 녹화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첫 번째 서론 들어갈게요. 자, 논설문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이어지겠네요. 자, 저는 필자는 모든 군주가 잔인하지 않고 인자하다고 생각되기를 더 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은 뭐예요? 잔인하지 않고 인자한 군주예요. 그렇지만이니까 뭐예요? 그게 불가능한 이상적인 모습일 뿐이다라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 때는 적절하게 베풀어야 돼. 그러면 미리 말하자면 적절한 자비의 방법은 뭐냐? 이 필자에 의하면 가혹한 통치, 잔인한 통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비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통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살의 보르자는 잔인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의 엄격한 조치들은 로마냐 지방의 질서를 회복시켰고 그 지역을 통일시켰으며 또한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살의 보르자는 어떤 통치자예요? 바람직한 통치자죠. 그죠? 이 통치자야말로 결과적으로는 인자한 통치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 지역 그가 다스리는 보르자가 다스리는 로마냐 지방의 질서를 회복했고 평화 또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시 체살의 보르자라는 예시를 통해서 군주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가혹한 통치가, 엄격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자, 보르자의 행동을 잘 생각해보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사분오열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과 비교해볼 때, 그러니까 이 체살의 보르자는 피렌체인들과 달리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지역을 사분오열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가 바로 체살의 보르자가 훨씬 더 자비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신민들의 결속과 신민은 국민들, 백성들이겠죠.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통치는 잔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 잔인한 통치가 질서를 유지하는데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자비로운 통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무질서를 방지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는 바로 피렌체인들이죠. 그것보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는 일벌백계 하는 군주가, 어떤 군주가, 체살의 보르자와 같은 군주가 실제로는 훨씬 더 자비로운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쳤어요. 누구는? 피렌체인들은. 군주가 명령한 처형은 단지 특정 개인들만을 해치는 것에 불과하여 일벌백계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신생국가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에서도 특히 신생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하려다 보면 나라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베르길리우스는 디도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가혹하고 내 왕국은 신생 왕국이어서 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어떤 조치? 가혹한 조치. 그래서 국경의 구석구석을 방어해서 나라의 질서를 유지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베르길리우스가 어떤 여왕의 입을 빌려서 쓴 시인데 이것을 다시 필자가 뭐 한 거예요? 인용한 거죠. 그래서 필자는 가혹한 정치가 필요해. 그러면서 이 피렌체인들과 체살의 보르자를 대조하여서 그리고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하여서 강조하고 있네요. 그럼 두 번째 문단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렇지만 군주는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군주는 가혹한 통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질서가 유지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다. 그것이 뭐다?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대요. 참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것. 다른 말로 참언이라고 하죠. 그런 말을 들을 땐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서도 안 돼요. 우유부단은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말하죠. 그래서 우유부단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네요. 군주는 적절하게 신중하고 자유롭게 행동해야 하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의심이 많아 주위 사람들을 견디기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군주는 이런 자세를 지녀야 돼요.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고 참선을 믿고 적대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적절히 신중하고 자유롭게 행동해야 하며 경솔하게 처신해서 안 되고 다른 백성들을 견디기 어렵도록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다. 제 견해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동시에 둘 다 얻기는 어려우므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군주는 시민들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게 좋아. 그렇지만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네요. 본론 두 번째 다문단 봅시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인간에 대해서 필자에 대한 견해를 말할 건가 봐요.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가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자, 인간은 은혜도 모르고 변덕스럽고 기만을 잘하고 또 이익에 눈이 멀었다.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 사람들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여기서 당신은 여기 이제 화두 제재가 군주니까 당신은 아마 군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 명심하세요 라고 경계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당신이 만약에 은혜를 베푼다면 사람들은 모두 충성을 바칠 거예요. 이미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 막상 그럴 필요가 없을 때, 즉 충성이 필요가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해.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때, 즉 평화로운 시기에는 뭐든지 줄 것처럼 신민들은 행동해.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면, 즉 충성이나 무슨 희생이 필요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왜? 그들은 기만에 능하기
때문이죠. 위험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고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합니다.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유지될 수 없으며 정작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민들은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어야지 충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 충성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물질적 대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려운 자에 대해서는 배반을 덜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 대해서는 배반을 더 잘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의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란 감사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즉 어떤 강제가 없기 때문에 배반을 잘해요. 기만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의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상호관계를 팽개쳐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는 두려움으로써 통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죠? 필자는 인간은 악하다고, 인간은 아주 본성적으로 악하다. 그죠?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네요. 동양 철학자 순자의 관점과 상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단 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군주는 가혹한 통치로서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듦과 동시에 미움을 받는 행동은 피해야 한대요. 그럼 미움을 받는 행동이 뭔지 이야기할 것이에요.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군주가 백성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일은 뭐란 얘기죠?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 그들의 부녀자들을 빼앗는 일이 미움을 받는 일이라고 말하네요. 만약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해야 합니다. 처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형을 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주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재물에 손대서는 안 돼요. 재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들의 미움을 피하는 방법,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군주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하며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일을 삼가해야 하는데 미움받는 일의 첫째는 뭐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을지언정 재산의 상실은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재산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네요. 게다가 재산을 몰수할 명분은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죠? 군주들이라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명분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군주는 항상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핑계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목숨을 빼앗을 이유나 핑계는 훨씬 더 드물고 또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민들의 재산을 빼앗을 기회는 너무나 많아. 명분도 많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군주가 미움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군주는 미움을 받는 행동, 즉 신민의 재산을 빼앗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명분은 얼마든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다음 문단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아까 1문단에서도 이야기했죠. 잔인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하여서 피렌체인들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지도자, 군주겠죠. 자, 군대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래서 군대의 지도자는 잔인하게 통치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한니발의 활약에 대한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강력한 군 지도자가 되겠네요.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이 뒤섞인 군대를 거느리고 이역 타국에서 싸웠지만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니발은 잔인한 군대 통솔로 성공했다는 거죠.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군대를 통솔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잔인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잔인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 번 더 말하고 있네요. 분별 없는 저술가들은 이러한 성공적인 행동, 그러니까 성공적인 행동은 뭐예요? 그의 활약이죠. 활약에 대해서는 찬양하면서도 그 성공의 주된 이유를 비난하는 어리석음. 그럼 그 성공의 주된 이유는 뭐라고 말했어요? 잔인함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니발의 예를 들어서 잔인한 통치가 성공한다 라고 이야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계속해서 볼게요.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됩니다. 자, 그래서 필자는 한니발이 잔인한 통치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역량들로는 그의 성공적인 통치를 설명할 수가 없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키피오의 사례를 또 대조하고 있네요. 자, 스키피오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러니까 인물 자체는 훌륭하지만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에서 스키피오 군대가 스키피오에게 반란을 일으켰대. 이것은 뭐야? 잔인한 통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는 바로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사적 규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보다는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한니발과 대조적인 통치 방식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네요. 우리 1문단에서 차살의 보도레는 강력한 통치를 성공했고 피렌체인들은 그렇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한니발은 잔인한 통치로 성공을 했고 스키피오는 그러지 못해서 군대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네요. 자, 이로 인해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이에요. 로마의 정치 집단이죠. 정치 집단 중에 한 사람은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했어요. 그는 누구예요? 스키피오를 탄핵했습니다. 탄핵하다 뭔지 알죠? 해임하거나 처벌하다. 그러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군대의 기강을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 장관이 로크리 지방을 약탈까지 했대요. 그럴 때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또한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장관을 처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비로운 정치를 펼쳤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의 과도한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하고자 발언한 인물은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자 발언한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했죠. 스키피오를 너무나도 자비로운 정치 때문에 군대가 물러나져서 그를 탄핵하였는데 어떤 원로원들은 그의 사면을 주장했다는 거죠. 사면 죄를 용서해 주자고 주장했는데 그 인물은 어떤 이유로 사면을 주장했냐?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 스스로 그런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 탁월한 사람들, 자애롭게 통치하는 군주가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러한 유형의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필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받지 않고 방임되었더라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임된 거죠. 탄핵된 거예요. 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스키피오의 명성과 영광은 빛이 발했을 것입니다. 사면했으니까, 사면한 게 아니고 탄핵을 했으니까 다행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스키피오는 그래서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유해한 성품이 적절히 억제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그의 명성에 기여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가혹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의 사례를 통해서? 스키피오와 한니발의 사례를 비교해서 한니발은 아주 가혹한 통치로 성공했고 스키피오는 그렇지 못했다. 스키피오라는 사람은 훌륭한 인물로 고대나 지금이나 평가받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자비로운 통치로 그의 군대를 문란하게 했으며 그 스키피오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로마 군대의 명예에 금이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결론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돌아가서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신의 선택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가혹한 통치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즉 신민들이 잔인하다고 비판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미움을 받는 일이 뭐예요? 신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 그죠? 그리고 그들의 부녀자들을 빼앗는 일. 이것은 피하자라고 말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교재 133쪽을 한번 볼까요? 해제 부분입니다. 자, 군주론. 그죠? 해제 한번 볼까요? 이 글에서는 군주가 지녀야 할 태도와 도덕관념을 소개하고 있다. 군주가 지녀야 할 태도는 어떤 태도? 자, 신민들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군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덕관념은 뭐예요? 미움을 받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아무리 명분이 많더라도 뺏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필자는 바람직한 군주의 통치 방법으로 도리와 힘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덕관념이 도리고요. 힘이 뭐야? 태도. 두려움을 주는 것.
특히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군주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잔인한 통치라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임을 역설 강조하고 있고요. 논설문이고 논리적 예시적 대조적이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예시를 통해서 예시, 그 다음에 대조를 통해서 대조 두 군데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차사레 보드레와 피렌체인들의 대조, 본론 마지막에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대조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주의 바람직한 통치 방법을 예시와 비유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봤고요. 시민들의 본질을 근거로, 시민들의 본질은 성악설이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에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시민들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사랑으로 다스릴 때보다 두려움으로 다스릴 때 훨씬 더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구성을 보면 처음 부분에서 잔인하다고 평판을 받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되는 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첫 번째, 본론 첫 번째에서는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 그죠? 몇 가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포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과 공포 둘 다 가져가면 좋지만 불가능하므로 차라리 공포를 주는 통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과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의 사례를 대조해서 강력한 통치, 가혹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에서는 군주는 자유롭기보다는 잔인한 통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내용이 길지만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없었고 예시와 대조를 통해서 강력한 통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파일에서 목민심서와 그 세 번째 학습 활동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서 봅시다.